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제 실무편입니다. 교재 82페이지부터 갑니다. 자, 82페이지가 중개 실무의 의의 및 중개 계약이다 라는 단원인데, 우리 과목의 정식 제목이 이렇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정확하게 법령 및 실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식 제목이고 모두 40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법령에 대해서 가볍게 한번 정리하셨는데, 여기서 70% 출제한다고 시험 기관에서 제시를 해주죠. 그러면 70%니까 4, 7, 28, 28문항이 출제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출발하는 이제 실무가 30%인데 30%니까 12문항이 출제됩니다. 이 중개 실무를 잘 받아야만 반드시 고득점을 하니까 법령 및 실무라는 과목에서 실무의 중요성을 잘 느끼셔야 됩니다. 그런 뜻이죠. 자, 실무가 뭘까요? 이렇게 물으면 실무는 실제 업무를 실무라고 합니다. 실무가 뭐라고요? 실제 업무. 그러면 중개 현장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업무들이니까 실무에 관련되는 내용은 모든 과목이 다 들어옵니다. 이제 지금부터 공부를 해보시면 민법적인 요소, 민법, 개론, 공법, 또 공시, 등기 지적에 관한 문제, 세법에 관한 문제까지 모두 실제 업무니까 실무에서 다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면 이 과목이 민법 시간인지 중개법 시간인지 등기법 시간인지 중개법 시간인지 헷갈릴 정도로 타 과목에 관한 내용이 많이 들어오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타 과목들도 아직 한 번도 다 안 돌아갔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11월 입문 과정에서 해당되는 과목들을 잘 공부하시는 이유는 실무를 잘 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과목의 중요성을 잘 지키시면서 실무는 관련되는 내용들을 체크해가면서 그렇게 따라갈 겁니다. 특히 우리 실무에 오면 기본적인 과목 외에도 주택임대차 보호법, 주임법이라 그럽니다. 상가임대차 상임법, 그리고 경매에 관련되는 내용까지도 별도로 포함이 되어 있음으로써 민사특별법에 관한 내용까지 출제가 되죠. 그죠? 그래서 타 과목에 들었던 내용을 다시 이 과목에서도 듣고 중복해서 체크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무는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아주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렇게 전달을 했다면 82페이지 다시 실무의 설명을 해줍니다. 1번 중개실무라는 것은 개업 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간의 중개계약의 성립으로부터 해서 밑줄 긋습니다. 중개계약의 성립으로부터까지 여기서부터 시작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중개행위에 의한 중개완성까지, 또 중개완성까지도 밑줄을 한번 꺼보죠. 까지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 일체를 말하는데, 따라서 계약의 이행 업무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실무에 포함하지 않는다 하고 실무의 범위를 정리해 준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단원에서는. 자, 다시 여러분한테 묻습니다. 중개 실무가 무엇입니까? 하니까 지금 뭐라고 했죠? 중개 계약의 체결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중개의 완성까지를 말하는데, 중개가 완성되었다라는 말은 계약이 체결되었다 그 말이에요. 여기까지가 실무다. 이렇게 범위를 제시해 줬습니다. 아주 중요한 표현이다. 이제 이렇게 전달했는데, 이를 굳이 그림으로 본다면 이렇게 되겠죠. 물건을 파는 사람 갑이 있고 사는 사람 을이 있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하는데 실무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하니까 중개계약에서부터, 그랬으니까 중개계약을 알아야 되겠죠.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림으로 기억하라 그랬죠. 의뢰인과 중개업자 사이에 일어나는 것, 이를 중개계약이랍니다. 즉 하나 사주세요, 팔아주세요가 있어야 중개가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계약이 체결되는 것이 중개의 완성이다. 그죠? 여기까지가 실무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 짚을 것. 중개가 완성이 되면, 계약이 체결이 되면 실질적으로 해야 될 업무가 뭘까요? 자, 여러분이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치고 계약이 체결이 되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해야 될 업무. 1번 펑펑 운다. 그 울기는 왜 펑펑 우는데? 계약 체결됐는데. 그죠? 2번 계약서를 작성한다. 답이 몇 번? 2번 답이겠죠. 기다리면 답은 다 나옵니다. 자, 그러면 계약이 체결되면 실질적으로 해야 될 업무,
계약서를 작성하겠죠. 그런데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우리는 뭐도 주고받습니까? 계약금도 주고받습니다. 그러니까 중개가 완성이 되었다라는 말은 계약이 체결된 것이고, 계약이 체결되면 실질적으로 계약금을 주고받게 되죠. 그러면 실무는 여기까지다. 지금 이렇게 전달을 했으니까 계약금 후에 일어나는 행위가 어떤 게 있을까요? 계약금이 지급되고 나면 중도금을 지급하는 문제가 생기죠. 중도금이 지급되면 잔금이 지급될 겁니다. 잔금이 지급되면 또 뭐 하죠? 뭐 등기 이전 이런 업무들이 따라오겠죠.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은 실무에 포함한다 하지 않는다? 실무가 아니다 라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장에 있는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은 계약금을 딱 주고받고 나면 나는 이제 실무 다 했다. 너희들끼리 중도금, 잔금, 등기 하세요. 그렇게 됩니까?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까? 관리해주고 있죠. 너무나 잘 알다시피 계약이 체결되고 난 뒤에도 중도금, 잔금을 지급하는 상태에서 계약이 깨지는 수도 많죠. 그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중도금, 잔금을 더 중요하게 관리합니다. 현장에서는. 그런데 법률적으로는 중개업자의 실제 업무에 들어간다, 들어가지 않는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실과 법령이 제시되는 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했고. 자, 그러면 중도금, 잔금, 등기전은 왜 실무가 아닙니까? 굳이 이래 묻는다면 방금 교재에 있었죠. 따라서 계약의 이행 업무는 개업 공인중개사의 실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 중도금, 잔금, 등기전을 뭐라 부른다? 이행 업무라 부릅니다. 이행 업무는 누가 하는가 하면 당사자들의 문제지 개업 공인중개사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실무의 범위가 중요하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이 단원이 제일 중요합니다 라고 제시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정리됐던 내용을 이해했는지를 확인학습을 해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도금이나 잔금 등의 이행 업무까지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OX, X입니다. 그래 들어오면. 근데 이거를 범위를 안 잡고 있으면 그 말에 틀린 걸 못 찾아냅니다. 중도금, 잔금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성실 들어가 있는데 틀린 거 못 찾아낸다니까, 그죠? 그래서 법적으로 범위가 어디까지냐를 잘 보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법령에서 들으셨지만 중개계약에서부터 지금 실무가 출발한다 하고 범위를 딱 제시해줬잖아 지금, 그죠? 그러니까 중개계약 전에 일어나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개업공인중개사가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는 뭐 사무소를 이전한다, 사무소 이전, 또는 뭐 휴업, 폐업 신고를 한다. 많은 내용들이 법령에서 들으셨지만 이런 것들도 실무에 포함한다 하지 않는다? 하지 않습니다. 이것들은 전부 다 실무하기 전에 다 있어야 될 내용들이죠. 그죠? 그래서 실무의 범위를 정확하게 지금부터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게 기초입니다. 기초. 이런 기초가 흔들리니까 나머지 내용이 정리가 안 된다니까 지금, 그죠? 그래서 첫째 줄에 중개 실무의 범위를 제시한 것에 대해서 의식을 딱 하고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무의 범위를 알았다면 내려가면 2번 실무의 과정이 나옵니다. 이 과정 옆에다가는 가로 열고 절차 이렇게 한번 적어 봅시다. 과정이나 절차는 같은 말이에요. 자, 과정이나 절차는 같은 말인데 과정, 절차 이런 말들은 어떤 사람이라도 반드시 거쳐야 되는 절차니까 번호를 달아야 됩니다. 1번 중개 의뢰 접수 찾았습니까? 의뢰 접수의 1번 밑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2번 물건에 대해서 조사 확인합니다. 3번 4번 중개활동, 그걸 판매활동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판매를 잘하면 5번 중개가 완성이 되겠죠. 그래서 1, 2, 3, 4, 5 번호를 달았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는가 하니까 실제 업무가 중개계약에서부터 중개완성까지인데 어떤 개업공인사도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다니까요. 첫째 뭐가 돌아야 된다? 당연히 중개 의뢰 접수, 그를 중개계약이라 부릅니다. 하나 사주세요, 팔아주세요가 접수가 되어야만 이제 실무가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것에 대해서 팔 것인가 살 것인가 계획을 수립합니다. 계획을 수립하고 나면 그 물건에 대해서 조사 확인을 잘해서 네 번째, 중개활동, 그를 영업활동 또는 판매활동이라고 합니다. 영업이 잘 되면 다섯 번째, 계약이 체결이 되겠죠. 계약이 체결되는 까지가 우리 실무라 그랬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1번 중개계약으로부터 그 다음 계약의 체결까지의 흘러가는 과정인데 어떤 중개업자도 반드시 지켜야 될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수업은 이 단계를 공부해 나가는 게 실무편이다 이렇게 보시고,
예전에 시험 문제에 이런 건 냅니다. 지금 1, 2, 3, 4, 5, 5가지를 확 섞어놓고 실무의 절차가 올바르게 된 것을 찾으시오. 이런 문제도 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초창기 문제고 지금은 거의 출제될 수준은 아니지만 어떤 개업 공인중개사도 거쳐야 되는 과정이 이렇구나. 그런데 이거 외우는 거 아니죠? 자, 1번 중개 계약이 있어야만 실무는 출발한다 그랬잖아요. 마지막이 뭐다? 중개의 완성이니까 결국 막 뒤섞어도 2, 3, 4를 막 섞어놓고 순서 찾아라 그러겠죠. 여러분들은 1번, 5번은 딱 잡고 있어야 되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2, 3, 4가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대로 공부해 나가는 것이 실무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단에 보니까 이런 실무를 출발하는데 부동산 중개가 되기 위한 3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제일 밑에 있어서 좀 이렇게 후져 보이지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거 별표 딱 해놓고 줄을 쫙 긋습니다. 3가지 요소가 뭡니까? 개업 공인중개사, 중개 의뢰인, 중개 대상물을 중개의 3요소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 중개가 되기 위한 3요소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림으로 많이 전달했었습니다. 이 그림이 중개하는 그림이잖아요. 근데 이 중개가 되기 위한 3가지 요소가 있다니까요. 지금 줄을 끄셨지만 첫째 개업 공인중개사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중개 의뢰인, 중개 의뢰인이 갑이죠. 갑. 매도인이 하나 팔아달라 사달라 의뢰인. 그리고 중개 대상물을 3가지 요소라고 부릅니다. 지금 그림으로 이것이 3요소구나 이렇게 따라 붙어야 되는데 이거를 지금 줄을 쫙 끄듯이 이렇게 막 외우면 어디에 걸려드는가 하면 중개가 되기 위해서는 중개사무소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OX. X입니다. 여기 중개사무소라는 말이 있다 없다? 없죠. 그런데 중개하려면 사무소 있어야 될 것 같다라고 문제 내면 막 딸려 들어갑니다. 사무소 있어야 될 거니까. 중개가 되기 위해서는 중개보수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OX. X죠. 보수라는 말도 없잖아.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우리 법령 시간에 중개사무소에 관한 것, 중개수수료에 관련되는 문제를 중요하게 배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3요소에 들어갈 것임하고 문제가 나온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문제에 썼거니까 아예 중개의 3요소는 무엇으로 기억한다? 그림으로 기억하라고요. 3요소가 뭐다? 물건, 중개 대상물, 의뢰인, 중개업 공인중개사 이것을 3요소라고 합니다. 그림으로 눈에 딱 새겨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림으로 보면 좋은데 그림으로 볼 때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 매수인, 을은 동그라미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되지. 의뢰인 하면 매도인, 매수인이 의뢰인이잖아. 그죠? 여기까지도 동그라미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보면 좋은데 동그라미를 딱 해놓고 나니까 동그라미가 4개가 나오거든. 집에 가가지고 내가 졸았나? 4요소 이렇게 바꿀까봐 걱정돼요. 동그라미는 4개라도 3요소예요. 의뢰인이 누구니까? 매도인, 매수인이 의뢰인이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그림이 중개라는 내용 전체를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그림은 참 잘 그린 그림이래요. 이런 그림은 아무나 만드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잘 그린 그림 누가 만들었을까요? 그런 거는 몰라도 되고 하여튼 그림은 막 그리는 게 아니라는 뜻을 잘 보셔야 돼요. 이 의미를 딱 가지고 정리가 되죠. 그래서 중개라는 내용에 대해서 용어도 정리되지만 중개의 3요소를 이 그림이 전달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이 그림은 시험 칠 때까지 수백 번을 만나게 될 겁니다. 중개의 3요소 그림으로 기억합니다. 중개 대상물, 의뢰인, 중개업자, 즉 개업공인사를 3가지 요소로 하지 중개사무소, 중개보수 이런 말이 들어가면 틀립니다. 이런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자, 이제 이게 서론입니다. 서론. 드디어 본론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오른쪽 보니까 중개 실무는 어디에서부터 출발한다 그랬죠? 중개 계약으로부터 출발한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중개 계약 이제 드디어 첫 단계가 출발을 합니다. 자, 중개 계약도 법령 시간에도 많이 들었지만 다시 한 번 더 설명합니다. 그림으로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중개 계약이란 개업 공인중개사가 의뢰인으로부터 중개 대상물에 관한 중개를 의뢰받고 그 중개의 목적인 중개가 완성이 되면 보수를 지급받기로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이는 법률행위이며 법률행위에 밑줄 긋고 실무의 출발점이고 보수 청구권의 근거가 된다. 지금 했던 말 또 계속 반복하고 있죠. 실무의 출발점이고 또 법률행위로서 중개계약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법률행위 이런 말이 착 지나가면 또 어리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법률행위 하면 이꼴 계약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라 그랬죠.
계약 중에서 대표적인 계약이 뭐가 있죠? 매매, 임대차 이런 게 계약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민법에서 법률의 사실, 법률의 요건, 법률 행위 이런 말들이 어렵게 들리지만 법률 행위만이라도 하나 딱 정리가 되면 나머지는 정리하기가 쉬워진다고요. 그래서 법률 행위 하면 뭐를 기억한다? 계약 딱 잡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중개계약에서부터 실무가 출발되는데 중개계약은 뭐다? 법률 행위다 그랬잖아요. 중개계약이기 때문에 계약이 탁 붙으면 법률 행위다. 그죠? 이를 시험에서 슬쩍 사실행위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앞으로 사실행위 하면 틀리니까 밑에다가 X 표시 딱 해놓으셔야 돼요. 중개계약은 무슨 행위다? 법률행위이다. 그러면 법률행위, 사실행위 이런 말들이 안 쉽잖아 사실 여러분들이. 그렇지만 법률행위가 계약만 하나 잡아내도 어떻든 구분을 해낸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죠? 그래서 중개계약은 법률행위이다. 그러면 법률행위니까 법률로서의 성격이 있겠죠. 그래서 내려가니까 2번 이런 중개계약은 낙성계약이면서 불요식 계약이다. 옆에 굳이 친절하게 달기를 요물을 하면 틀리고 요식계약도 아니다. 객관식 문제를 지금 대비해 줍니다. 2번 유상 쌍무계약입니다. 그때 조건부 쌍무계약으로서 편무계약에 가까운 특수한 쌍무계약인데 이를 무상계약이다, 편무계약이다 이렇게 들어오면 틀린다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또 민사중개계약입니다. 그를 뭐라 부른다? 상사하고 잘 들어온다니까 시험에서. 그죠? 상사중개가 아닌 민사중개입니다. 4번 비전형 무명계약이고 혼합계약이고 위임계약 유사설 그게 또 제일 중요해요. 위임계약에 동그라미 딱 해놓고 옆에다가 판례 요래 적어놓습니다. 판례는 위임과 가장 유사하다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임의적 계약이면서 계속적 계약입니다. 계속이라는 말은 아파트 하나 사주세요, 팔아주세요라는 중개계약이 들어오면 팔아줄 때까지 계약은 성립되어 있다 이런 뜻이겠죠. 그걸 계속적 계약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러면서 이 중개계약에 대한 성질로서 지금 실무가 출발되는데 이 중개계약은 판례가 뭐하고 가장 비슷합니까? 이렇게 물으면 답이 뭐다? 위임계약 유사설. 이거는 누가 이야기했다? 판례가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하니까 체크해 놓으셔야 됩니다. 법률적인 성질은 낙성계약이 무슨 뜻인데요? 불요식이 무슨 뜻인데요? 지금 이런 거 공부하는 시간 아니죠? 이런 것들은 객관식 문제에서 대비하는 모습으로서 체크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유형, 갈로 열고 종류라고 적어놓고 별표입니다. 이제 이 단원에서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게 유형입니다. 유형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런다고요? 종류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자, 그러면 지금 중개계약에서부터 실무가 출발했기 때문에 중개계약을 출발했는데 이런 중개계약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니까요. 자, 그러면 의뢰인과 중개업자 간에 하나 사주세요, 팔아주세요라는 중개계약을인데 이런 종류가 모두 몇 개가 있을까요? 5개를 소개해 줍니다. 제목에 줄 것입니다. 1번 보통 중개계약 줄 거고 2번 전속 중개계약 줄 것입니다. 3번 독점 중개계약 4번 공동 중개계약 5번 순가라는 5가지 형태가 있다. 이 실무편에서 여기서 시험에 제일 잘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 사주세요, 팔아주세요라는 중개계약에서부터 실무가 출발하는데 첫 번째 종류가 뭐다? 일반 중개계약. 그걸 다른 말로는 보통 중개계약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전속부터 나왔죠. 두 번째는 전속 중개계약이라는 게 있고 세 번째는 독점 중개계약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공동 중개계약이라는 것도 있고 이쪽으로 너무 많이 갔다. 이쪽으로 한번 갑시다. 5번째 종류가 뭐다? 순가라는 형태가 있습니다. 순가 중개계약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 크게 이렇게 적어주면서 중개계약의 종류를 5가지를 지금 소개해 줍니다. 자, 그럼 교재에도 있지만 일반적인 중개계약, 일반 중개계약이 무엇입니까? 하면 그림으로 보시면서 자, 물건을 팔아달라는 갑이 여러 사람의 개업공인중개사 A, B, C에게 팔아주세요라고 여러 명에게 의뢰를 하는 형태입니다. 자, 이런 형태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이 그림을 딱 이해했다면 어떤 특징이 나타납니까? 자, 일단 중개보수는 누구에게 준다? 중개보수는 가장 먼저 계약을 체결한 사람에게 지급한다. 동의하시겠습니까? 아파트를 팔아주세요를 여러 명의 개업공인사에게 의뢰해서 수수료는 가장 먼저 계약 체결한 사람에게 지급합니다. 자, 그거 말을 알아들었다면 그러면 여기 있는 A, B, C, D의 개업공인중개사들은
열심히 일한다, 설렁설렁한다. 설렁설렁합니다. 내가 빨리 해야 수수료 받을 수 있으니까 열심히 할 것 같죠?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본들 다른 사람이 계약해버리면 수수료는 꽝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언뜻 보면 열심히 할 것 같지만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그를 뭐라고 부른다? 서로 간에 책임의식이 없다. 이렇게 부릅니다.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가 하면 일반 중개계약의 그림을 이해하고 그림이 이해됐으면 이런 것들은 어느 형태에 해당됩니까? 시험에 내놓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서 자꾸 익히란 말이에요. 서로 간에 책임의식이 없다. 또 여러분 가격이 높게 형성될까요? 낮게 형성될까요? 가격이 낮게 형성된다. 이런 말이 들어오면 일반 보통 중개를 찾아야 됩니다. 왜 낮게 형성이 되는가 하면 이 아파트를 1억에 팔아주세요라고 여러 명한테 의뢰를 했는데 1억 2천, 1억 3천 가격을 올릴수록 잘 팔릴까요? 깎아야 잘 팔릴까요? 깎아야 잘 팔리지. 그러니까 중개업자들이 경쟁적으로 가격을 낮췄습니다. 빨리 깎아야 계약이 성립되기 때문에 그거 1억 못 받습니다. 9,500에 팝시다. 9,400에 팝시다. 9,000쯤 합시다. 자꾸 깎는다니까 이렇게 그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어떻게 된다? 가격이 낮게 형성이 된다. 이런 말이 나오면 일반 보통 중개를 찾아내라. 지금 그 말이에요. 하나 더 할까요? 이런 계약이 우리나라에 많을까요? 작을까요? 우리나라의 90%가 전부 일반 중개계약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일반적인 형태이다. 이런 것들이 출제됐던 문제예요. 그래서 다음 중개계약 중 우리나라에서 가장 일반적인 형태를 고르시오 하면 답이 뭐다? 일반 보통 중개계약. 이거 찾아내야 된다고. 그죠? 지금 여기 다 안 적었지만 만약에 이 그림을 여러분이 이해했다면 의뢰인이나 중개업자 간에 일어나는 게 중개계약인데 둘 다 불리한 형태를 찾으시오 하면 답이 뭐다? 일반 보통 중개계약 찾으셔야 됩니다. 속으로는 별로 불리하지도 않구만 싶어도 시험용으로는 둘 다 불리한 것 하면 답이 뭐다? 일반 보통 중개계약 찾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형태가 이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다시피 좀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이다. 그죠? 먼저 체결한 사람에게 수수료를 주겠다. 서로 간에 책임의식도 없다. 이러니까 전부 다 나쁜 말이 다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의뢰인과 중개계약을 하면서 좀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하고 도입을 합니다. 뭐를 도입한다? 전속중개계약을 도입합니다. 자, 전속중개계약은 법령 시간에도 공부를 했지만 그림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물건을 팔아달라는 갑이 특정한 중개업자 A에게만 팔아주세요 라고 전속으로 의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중개업자 입장에서는 불리할 일이 있다 없다? 없죠. 내만 팔 수 있는 물건이 있기 때문에 수수료 받을 확률이 높죠.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도 유리하고 자, 갑도 유리합니다. 어차피 이 갑이라는 사람은 이 물건이 팔리면 누구에게 주더라도 수수료는 한번 줘야 되잖아. 그죠? 그런데 믿을 수 있고 일 잘하는 사람한테 딱 맡겨놓으면 이 사람이 책임성 있게 일해준다고. 썰렁썰렁 일하지 않는다니까요. 서로 간에 책임의식이 없다. 이런 것하고는 개념이 다르잖아요. 그죠? 어차피 수수료 한 번은 줘야 될 거.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전속중개의 특징이 탁 들어오면 양 당사자 간에 이 두 사람 간이죠. 양 당사자에게 유리한 형태를 찾으시오 하면 답이 자동으로 뭐다? 전속중개계약입니다. 별로 뭐 좋지도 않구만 싶어도 시험용으로 무조건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의뢰인과 개업공개사 둘 다 유리한 형태 하면 전속중개계약. 그러면서 이 전속중개계약은 여러분이 법령에서 배우셨지만 정보를 공개하라 이런 의무도 있고 또 전속중개계약은 세 번째 스스로 발견한 고객이 있다면 중개 보수를 지급합니까? 실비를 지급합니까? 스스로 발견했다. 이 말은 갑이 A에게 아파트를 팔아주세요라고 의뢰를 했는데 갑의 동생, 우리말로 갑다시가 형님 아파트를 내가 살게요.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 스스로 그 의뢰를 했다. 보수를 지급하는 게 아니고 뭐를 지급한다? 실비를 지불한다. 라는 것들이 특징입니다. 그때 실비는 공부하신 분들은 얼마를 지급한다고 들었습니까? 보수의 50% 범위 내에서 실제 비용을 지불한다. 이런 것들이 수업이 진행되었죠. 그리고 네 번째, 이런 전속 중에는 우리 법령상에 명시화되어 있는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중개계약의 종류가 5가지나 있지만 우리 법에 해야 됩니다 라고 명시화되어 있는 것은 뭐다? 전속중개계약 하나만 있고 전속중개는 법령상에서 공부할 때도 굉장히 강조합니다. 앞으로도 무조건 출제되기 때문에.
그래서 중개계약의 종류를 딱 공부하다 보니까 가장 유리하고 좋은 것, 하여튼 괜찮은 것 하면 답은 뭐다? 무조건 전속 중에 탁 집으셔야 돼요. 자, 그런데 세 번째, 독점 중개계약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교재 한번 가볼까요? 독점 중개계약. 교재 첫째 줄에 이렇게 갑니다. 특정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독점적으로 의뢰를 하는 유형으로 미국에서 주로 사용되며, 미국 동그라미 놓고 전속 중개계약과 형태는 같으나 유효기간 내에 중개가 완성이 되면 누가 계약을 성사시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수수료를 받는다는 점이 전속 중개계약과는 다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독점을 다시 그림으로 그리면 형태는 전속 중개하고 같다 그랬잖아요. 그 형태가 같으니까 그림을 그리면 물건을 팔아달라는 갑이 특정한 사람 A에게만 팔아주세요 하는데 이번에는 이거를 독점적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형태는 같은데 전속 중개하고 가장 큰 차이가 뭐냐 하고 물으면 이 독점 중개를 맺으면 A라는 개업권사에게 누가 체결시켰느냐에 관계없이 수수료를 지급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좀 더 강조하면 항상 무조건 보수는 발생한다. 항상 무조건 발생한다 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갑이 A에게 팔아달라고 독점적으로 의뢰를 했는데 갑의 동생 갑다시가 있겠죠. 형님 아파트를 내가 살게요 하고 자기들끼리 거래했더라도 수수료는 누구에게 지급한다? A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다고. 누가 성사시켰느냐에 관계없이 그랬잖아 지금 그죠? 아 그러니까 독점중개를 딱 의식을 딱 보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유리한 형태를 찾으시오 하면 답이 뭐다? 독점중개계약이다. 이런 느낌이 오시겠습니까? 이 중개계약의 여러 가지 종류 중에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가장 유리한 것은 뭐다? 독점중개계약이에요. 왜 독점이다? 항상 무조건 수수료는 발생한다. 자, 이런 개념이 좀 잡히신 분들은 시험에서 우리나라에서 이런 형태가 많다, 작다? 우리나라에 이런 형태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의 체질이 안 맞습니다. 누가 일하더라도 수수료는 니한테 줄게. 이게 우리나라 사람 체질이 안 맞다니까요. 우리나라 사람은 어떤 체질일까요? 내 한 만큼 가져가기. 이게 체질이지. 그죠? 빨리 내 한 만큼 가져가기 체질이지. 누가 하더라도 수수료는 너에게 주겠다. 이거 우리나라 사람 체질이 안 맞다니까. 독점 중개야. 이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죠? 하루 종일 해야 될 일을 빨리 하는 사람은 마치는 대로 일찍 퇴근할 수 있다. 그러면 하루 종일 해야 될 거 오전 11시 끝내고 집에 가서 들어 누워봅니다. 약 먹고. 하여튼 그죠? 약 먹고 들어 눕습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네 했는 만큼 하기 이거 좋아하지. 누가 체결하더라도 수수료는 너에게 주겠다. 우리나라 체질이 안 맞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독점 중개는 지금 현장에서는 거의 안 일어나는 거예요. 주로 어디서 일어나는 것이다? 미국 등 중개 선진국에서 일어나는 형태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기 미국이라는 말이 들어오죠. 어떤 교재를 보면 미국 등 선진국에서 일어나는 형태다 이러는데 나는 거기 동의 안 합니다. 미국이 뭐 큰 선진국도 아니고 사실 그죠? 옛날에 선진국인지 모르지만 근데 중개를 하는 데서는 선진국입니다. 그래서 미국 등 중개 선진국에서 주로 일어나는 형태 이런 문제를 이런 내용이 나오면 아 요거는 독점 중개계약이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공동중개도 있습니다. 공동중개 글자 그대로죠. 물건을 팔아달라는 갑이 A 중개업자에게 우리 아파트를 팔아주세요 하고 의뢰를 하니까 A 중개업자가 B 중개업자에게 야 당신이 매수자를 좀 찾아봐라 하여 하나의 물건을 사고 파는데 두 사람 이상의 개업공인중개사가 연결되어 있는 것 이걸 보고 뭐라 부른다? 공동중개계약이다. 자, 두 사람 이상이니까 세 사람이 해도 되고 네 사람이 해도 되겠죠. 여러 명의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력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공동중개의 특징을 딱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시간과 경비를 절감할 수 있다. 좀 동의하시겠습니까? A 개업공인사는 누구만 관리하고 매도인만 관리하고 B 중개업자는 여기 매수인만 관리하면 되니까 서로 일을 나누어서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시간과 경비를 절감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오면 공동중개계약 또는 MLS 등을 활용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이 나오면 공동중개계약인데 MLS는 여러분이 어디서 배우는가 하면 부동산 거래정보망이라는 뜻입니다. 즉 컴퓨터를 이용해서 서로 간에 개업공인사들이 컴퓨터망을 통해서 거래하는 것도 무슨 형태다? 공동중개의 모습이다. 또 개업공인중개사가 조직화되고 또 뭐 협력화하는 기여를 한다. 협력화에 기여하게 된다. 여러분 보다시피
이런 여러 명의 개업 공인중개사가 엮어서 하다 보니까 서로 간에 협조하고 협력해야 되겠죠. 그래서 조직화, 협력화에 기여하는 형태, 이런 문제를 물으면 공동중개계약 찾아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네 번째, 또 이런 문제도 이 내용에 따라 들어가겠죠. 이렇게 하나의 물건을 사고 파는데 여러 명의 개업 공인사들이 협력을 하다 보니까 서로 간에 무슨 수준이 좀 비슷해야 가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상호 신뢰를 요구한다. 상호 신뢰성이 요구된다. 이런 말이 들어가면 공동중개계약이다 라는 특징이 따라갑니다. 상호 신뢰성이 요구된다. 이건 이렇게 설명할까요? 자, 여기 A 개업공인사가 물건을 팔아달라는 의뢰가 들어오니까 B 개업공인사에게 당신이 매수자를 찾아봐라 해서 서로 협력해서 거래가 일어나야 되는데, 찾아오라는 매수자는 찾아오지도 안 하고 내 물건 가지고 갖단다, 이런 말들이 현장에서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공동중개를 하려면 서로 간에 믿고 거래할 수 있어야 돼. 상호 신뢰성이 요구되어야 한다. 또 상호 신뢰성 속에는 이런 말도 가겠죠. 수준도 비슷해야 돼. 예를 들면 이게 공장이라고 칩시다. 여러분, 내가 공장을 팔아달라는 의뢰를 받았는데 나도 살 사람을 찾겠지만 내 친한 개업공인사에게 야, 이런 공장이 좋은 게 나왔으니까 니도 매수자를 찾아봐라 하고 공동으로 일어나는데, 저 개업공인사는 공장이라는 공짜에 대해서 하나도 몰라. 여러분 알다시피 공장은 청고가 몇 미터 되고 전기가 어느 정도 들어오는 용량이 되고 폐수나 오수 처리는 어떻게 해야 어떤 업종이 들어올 수 있다, 이런 걸 좀 알아야 공장을 거래할 수 있을 거 아니라, 그죠? 근데 저 사람은 공장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면 이 공동중개가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는다? 일어나지 않겠죠. 그래서 서로 간에 수준이 좀 비슷해야 돼, 그죠? 그래서 그를 뭐라 부른다? 상호 신뢰성이 요구된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특징이 나오면 저거 공동중개계약이다, 이런 말을 찾아낼 줄 알아야 한다, 지금 이래 갑니다. 이 단원에서 종류가 제일 중요한데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5번째 순가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왔습니다. 순가중개가 뭡니까 하니까 글자는 순하게 순가 해놓고 나쁜 놈은 여기 다 붙어 있습니다. 의뢰인이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줄 것입니다. 미리 매도 매수 가격을 제시하고, 이제 이런 말이 탁 올라오면 순가중개 딱 잡아내야 된다니까요. 미리 매도 매수 가격을 제시하고 그 가격을 초과하여 거래가 성사되면 초과 부분을 개업 공인중개사가 수수료로 받기로 하는 약정을 말한다. 그리고 특징도 있지만 지금 그 말을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겠네요. 순가라는 것은 미리 가격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이 물건이 지금 팔리지도 않았는데 미리 가격을 제시하고, 이런 말이 탁 올라오면 자동으로 순가를 딱 찾아내는데, 미리 가격이라는 말은 팔리지도 않은 물건에 의뢰인과 개업공인사가 우리 이거 10억에 팔자 이렇게 가격을 미리 정합니다. 정해놓고는 10억을 미리 가격을 제시해놓고 초과 부분이 있으면 그 초과 부분을 알파라고 부르고 초과 부분을 중개보수로 하자. 이런 형태를 뭐라고 부른다? 순가중개다. 자, 그럼 이 말을 여러분들이 이해했는지를 물어봅시다. 이거를 10억에 팔면은 나머지를 수수료로 하자 이랬는데, 개업공인중개사가 얼마나 열심히 팔아왔는지 15억에 팔았다. 수수료가 얼마? 수수료가 5억이다. 지금 그런 형태를 순가라 합니다. 이걸 시험에서 초과 부분을 개업공인중개사와 의뢰인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그런 문제 쏘면 안 돼요. 초과 부분이 뭐다? 수수료다 이 말이에요. 한 번 더 합시다. 이 땅을 2천만 원에 팔아주시오. 가격부터 미리 정해놨다니까요. 팔리지도 않았는데 2천만 원에 팔아주시오 했는데 개업공인중개사가 1억에 팔아왔습니다. 수수료가 얼마다? 8천만 원이다. 지금 이런 말이잖아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크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를 알아들었다면 이런 특징이 나오겠죠. 허위, 과장 광고의 원인이 되고, 이런 말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자동으로 순가다라는 거 찾아내겠습니까? 이게 10억 이상 팔아야 수수료가 될 거니까 이거 한 20억 된다, 이래 말해야 이게 15억이라도 팔릴 거 아니라, 그죠? 허위, 과장 광고의 원인이 되고, 나쁜 말은 다 가본다 그랬죠.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형태이고, 세 번째, 개업공인중개사가, 그러니까 개업공인중개사가 폭리를 취할 가능성이 높고, 이런 말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순가다라는 데 느낌이 좀 옵니까? 그리고 네 번째, 초과하여 금품을 수수하게 되면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에도 해당되는 것을 찾으시오. 나쁜 말들 다 들어가면 전부 다 뭐다? 순가중개계약이다. 이런 개념이 잡혀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오래간만에 여러분들은 실무에 접어들어서 가장 중요하다는 단어는 중개계약의 종류와 그 특징을 지금 공부하신 거예요. 근데 이거 한 번 듣고 다 기억한다는 건 무리예요. 한 번 듣고 다 듣는 건 무리지만 그림이 이해가 되면 객관식 문제가 들어오면 따라가면서 체크해낼 수는 있다니까요. 자, 보시면서 대답합니다. 개업 공인중개사와 의뢰인 서로 간에 유리한 형태는 무엇입니까? 전속 중개계약. 문제 그래 찾아내야 된다고요. 서로 간에 불리한 형태는 무엇입니까? 일반 보통 중개계약. 이렇게 찾아내야 된다고요.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유리한 형태는 독점 중개계약. 이런 게 보입니까 지금? 그죠? 자, 허위 과장 광고의 원인이 되고 개업 공인중개사가 폭리를 취할 가능성도 있고 초과하여 금품이 수수될 가능성이 높은 형태는 순가 중개계약. 찾아가겠습니까? 이렇게 공통을 찾아내야 된다고요. 또 다음 중개계약의 종류 5가지 중에서 컴퓨터망을 이용하여 개업 공인사 상호 간에 신뢰성을 가지고 중개가 일어나는 것. 답이 뭐다? 공동중개. 이렇게 찾아낼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거기다가 서로 간의 협력화, 조직화, 또 개업 공인사의 협력화에 기여하는 형태, 이런 것들이 공동중개의 모습입니다. 되겠습니까? 아, 그림을 보면서 스토리가 어떻게 한다를 익히셔야 안 된다고요. 저거를 1, 2, 3, 4를 빨간 볼펜 막 돌려가면서 외우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를 중개계약의 종류라 합니다. 서론 단계에서 제일 중요한 단계입니다. 지금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공부를 여러분 왜 하느냐를 한번 이 의미를 한번 가져보는데 지금 편이 법령편이 아니고 실제 업무를 가르치는 편이잖아요 지금. 그죠? 실무 시간이니까 왜 중개계약의 종류에 대해서 이렇게 열심히 강조하는가 하면 이거를 여러분한테 요구하는 겁니다.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시험에 합격하셔서 언젠가는 중개사무소를 차리겠죠. 사무소 차리면 사장님이 되는 거예요. 다시 또 희망을 갖기 위해서 원래 꼭 합격하시겠죠. 그래요. 지금 시험 다쳤는데 아니요 이러면 골치 아픈 사람이에요 지금. 그죠? 원래 꼭 하실 거예요. 시험 날짜는 나왔어요. 2015년 10월 24일 토요일 쳐요. 원래부터 10월 마지막 토요일이라고 날짜는 지금 나왔는데 원래 이제 시험 치시면 꼭 합격하실 겁니다. 하면 개업 공인중개사 언제 개업할 겁니까? 2, 3년 있다가 연습 좀 했다가 그럼 2, 3년 했다가 드디어 차리면 이제 드디어 사장님이 되잖아. 그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배우는 수업이 뭔가 하면 이제 A라는 분이 2, 3년 연습하고 드디어 사장님이 되었습니다. 사무소를 차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희망도 포부도 당당하겠죠? 그래서 차려놓고 사무실 아침에 출근 탁 합니다. 그 전에 뭐 했다? 개업식 이런 건 다 했겠죠? 개업할 때는 이 업을 하는 최종 목적이 뭔데 이런 것도 다 들으셨죠? 국민 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지금 이 업을 하잖아. 그죠? 그래서 개업식까지 다 끝내고 첫 출근 딱 했습니다. 포부도 당당하게 아침에 사무실 딱 앉았는데 드디어 갑이라는 사람이 우리 아파트 좀 팔아주세요 하고 딱 오는 거예요. 우리말 하면 첫 손님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속으로 뭐라고 생각하면 드디어 중개계약이 성립되었다. 맞죠? 의뢰인과 개업공인사 간에 아파트 팔아주세요라는 첫 계약이 성립되는 거예요. 아, 이 첫 손님은 기억하기도 좀 좋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A가 커피 한 잔 딱 해놓고 지금까지 배운 솜씨대로 해야 되잖아요. 배운 게 그거니까 아파트 팔아주세요 하고 오면 앉혀놔놓고 중개계약이 성립되었는데 중개의 종류가 모두 5가지가 있습니다. 어느 거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고. 그죠? 근데 현장에서 지금 그렇게 물어보는 개업공인사 있다 없다? 없다고. 왜 없을까요? 물어나 마나 전부 일반적으로 해버리니까 그런 거야.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배운 대로 딱 앉혀놓고 커피 한잔 하면서 일반 보통 중개계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 명의 중개업자에게 의뢰해가지고 가장 먼저 체결한 사람에게 수수료를 지급한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 책임의식도 없고 일을 설렁설렁하게 하고 가격이 주로 낮게 형성되는 가능성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형태인데 이거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라고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갑이 뭔가 좀 안 좋은 소리를 막 하고 있잖아 지금. 그죠? 그러면 다른 거 없습니까? 이렇게 묻겠죠. 좋은 게 있습니다. 전속 중개계약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진행하라고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전속 중개계약은 특정한 중개업자 A에게만 의뢰해서 어차피 수수료 한 번 지급해야 될 거 열심히 일하는 사람한테 맡김으로써 서로 간에 유리한 형태고 중개사법에도 요거는 시험에도 꼭 나오던 형태가 있습니다. 이것도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된다고. 그죠? 이 갑이라는 사람이 아파트 팔아주세요 하고 왔다가 아침부터 이상한 소리 듣고 있죠. 이래 설리는 사람을 꼭 앉혀놓고 미국에서 수입한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또 설명해줘야 돼요. 그죠?
미국에서 수입한 게 뭐다? 독점 중개계약. 항상 무조건 수수료는 발생하는데 개업 공인중개사에게는 유리한 형태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 체질에는 좀 안 맞는 겁니다. 하시겠습니까? 이런 물어봐야 된다니까요. 아침부터 이상한 중개업자 만났죠. 일어서고 싶은 사람 악자같이 앉혀놓고 공동중개라는 것도 있습니다. 설명해야 됩니다. 컴퓨터망을 통해서 중개업자가 상호 신뢰성을 가지고 조직과 협력하여 기하는 거고 시간과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건데 이거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야 돼요. 이제 거의 어지러지해진 수준에서 있는 사람을 마지막으로 하나 더 강타 먹이죠. 순가라는 것도 있습니다. 요 놈은 나쁜 놈은 다 갖다 붙습니다. 미리 가격을 정해놓고 초과 부분을 법정 수수료로 가져가는 건데 허위 과장 광고의 원인이 되고 투기를 조장하고 공인중개사가 폭리를 취할 가능성이 아주 많으며 적발되면 1년 동안 면회갈 수도 있습니다. 어느 거 하시겠습니까? 이런 물어봐야 된다고요. 배운 게 그거잖아. 그죠? 근데 지금 현장에서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다 없다? 아무도 없다. 왜 없다? 전부 일반적인 중에 다 가버리니까 그런 거라. 그죠? 그럼 지금 이 수업에서 여러분한테 포인트가 뭐냐 하면 서로 간에 불리한 것 또는 서로 간에 책임의식이 없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전속 중개를 많이 체결하라라는 뜻에서 그런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중개의 종류가 어떻게 움직인다. 그래서 배우기만 하지 말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사장님이 되셨거든. 손님이 팔아주세요, 사주세요라고 중개계약이 딱 들어오면 앉혀놓고 어느 것을 할까요? 할 때 결론은 뭐를 많이 하라는 말이죠? 전속 중개계약을 많이 체결해라 이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단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수입한 수입품입니다 해도 수입품 별로 좋은 것도 아니죠. 사실은. 그죠? 우리 체질에도 별로 안 맞잖아. 그죠? 이런 5가지 형태를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가장 큰 목적이 뭐다? 전속 중개를 많이 체결하라라고 이 단원에서 출제를 낸다. 지금 그런 취지. 자, 그래서 이제 중개 실무의 출발점으로서 중개 실무는 어디서부터? 중개계약에서부터 출발하니까 중개계약의 법률적인 성질, 유상, 쌍무, 낙성, 불효식 계약이면서 위임과 가장 유사한 형태로서 하고 공부했고 그 다음 이런 종류가 5가지가 있는데 이런 종류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를 지금 공부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개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단원 85페이지 갑니다. 이번에는 물건에 대해서 조사 확인 과정인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여기 조사 확인을 잘 해야 이제 영업이 된다고. 그래서 실무에서는 가장 중요한 단원이 조사 확인 과정입니다. 여기서 문제 몇 문제 나온다? 5문제 나옵니다. 실무가 모두 몇 개가 나오는데 12문제가 나오는 데서 조사 확인 과정에서 몇 문제? 5문제. 거의 반이잖아, 반. 그죠? 그래서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10분 쉬었다가 조사 확인 정리합시다.